부등식이 1차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으로 나눠 있는데 8단원은 1차 부등식,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파트를 한번 복습을 하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한두 유형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2차 부등식이 획일적인 거고. 자, 연립 1차 부등식, 연립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나와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풀어서 해의 범위를 나타낸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많이 하다 보면은 그냥 굳이 안 해도 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두 번째 과정도 반드시 좀 해주는,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이제 겹쳐지는 공통 부분을 연립부등식의 해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간단한 거, 요거는 첫 번째 유형은 하나 정도만 해보면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유형도 마찬가지고. 자, 첫 번째 유형 위의 식 가보자. 3x 플러스 2 전개하면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식만 먼저 해를 구할게. 넘기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이 딱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전개를 합시다.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9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7 x를 좌변으로 넘겼더니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상수를 우변으로 넘겼더니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 조심할 거는 하나만 조심하면 되죠? 음수로, 0이 아닌 음수로 나누거나 곱할 때는 부등호 방이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해가 나왔다. 자, 물론 머릿속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이니까 수직선을 그릴게. 숫자를 일단 순서대로 먼저 적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4하고 4하고 두 가지를 적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등호 는이 색칠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겠네, 그지? 왼쪽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4를 제외하고 구멍 뚫리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네. 그러면 두 개의 선이 겹쳐지는 부분을 구하시오. 그래서 결국 이쪽 부분이 두 개의 선이 겹쳐지죠?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이 작은 숫자에 대한 요게 우리가 구하는 연립부등식의 해구나. 이런 정도만 하면 되겠죠? 이건 뭐 중학교 때도 해왔던 것 같아서 크게 어려운 건 없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 자, 3단문법으로 되어 있는 누구지? 봐봐. 자, 3단문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연립부등식, 연립방정식과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 개짜리로 나와 있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출발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각 칸을 전개해서 좀 정리를 하고 출발을 할게. 얘는 2x-10이죠. 그 다음에 얘는 8-4x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출발할 거는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되겠네, 그치? 자, x를 이쪽으로 넘겼어. 그러면 마이너스 3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을 이쪽으로 넘겼어. 그랬더니 9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으로 양변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x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3초가라는 첫 번째 부등식이 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x를 이쪽으로 넘기자. 그러면 9x라는 것이 될 것이고, 상수항을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얘가 9가 돼버리면서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죠? 이항시킬 때는. 그래서 양변을 9로 나누니까 x는 1 이하. 자, 그런데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이제 머릿속으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이렇게 오다가 1 이하인 거. 그러면 여기서 겹쳐지는 거니까 그냥 반대 방향일 때는 조금 더 쉽게 x는 마이너스 3초가 그 다음에 1 이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정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다 더했더니 2가 남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간단하죠?
저 중학교 때 없었던 게 이제 3번 유형은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3번 유형은 특수한 해를 갖는다. 여기서 조금 이제 혼돈이 조금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죠. 해가 없는 경우, 물론 양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는 당연히 겹쳐지는 게 없으니까 해가 없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겹쳐지는 게 발생은 하는데 한쪽은 색칠돼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표시를 이렇게 놓은 거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정확하게 표시하면 하나 주황색은 색칠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선으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만 하얀색은 구멍이 뚫렸어. 그래서 둘 다 색칠되지 않는 이상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양쪽 방향으로 흩어질 때는 해가 없다라고 해주겠죠. 물론 둘 다 구멍 뚫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항상 선이 겹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때는 둘 다 얘를 포함하고 있을 때만 요거 해를 가진다. 그게 그 얘기죠. 요 얘기.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얘를 색칠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얘를 색칠해놨을 때는 해가 x는 a 하나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멍 뚫리고 안 뚫리고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특수한 해를 가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720번 5개를 다 해야 돼? 안 해. 722번으로 해. 자, 이제 분수가 나오기 시작한다. 첫 번째 식은 양변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15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5를 곱하면 없어지면서 괄호를 해줘야 되겠죠? 3 괄호를 해주고 이쪽에다 적을게. 5 아닌데? 반대네. 뭐야, 바보야. 5 여기에 3.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전개를 하면 5x 그 다음에 플러스 10 전개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죠. 그 다음에 6x 플러스 9. 자, 이럴 때 항상 x를 왼쪽으로 넣을 필요 없죠. x가 이쪽으로 오면 그냥 x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얘를 넘기면 1. 그래서 x는 1, 2, 3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괜히 마이너스 x가 돼서 한 줄을 더 적는 그런 작업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양변에 2를 곱해야 되겠죠. 2를 곱하면 얘가 없어지고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또 그대로죠. 자, 좌변을 전개하자. 3 마이너스 3x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우변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2. 얘도 마찬가지네.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 게 낫겠죠. 그러면 x 상수를 이쪽으로 넘기면 1.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렇게 되겠죠. 위에 거는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을 포함하고 이렇게 왔대. 그 다음에 아래 거도 그 다음에 아래 거는 x 1 이하죠. 그러면 얘를 포함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 이렇게 왔대. 근데 서술행 할 때는 이렇게 적으면 안 돼. 같이 겹쳐지게 해야 된다. 자, 둘 다 1이라는 것을 색칠을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죠. 그럼 겹쳐지는 건 이 부분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x는 1. 그래서 부등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등호가 사용되는 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정도가 될 것이고 유형 4는 요번에는 해가 주어진 경우라고 나와 있네. 그치? 해가 주어졌을 때 미지수가 존재하는 거를 가지고 가겠다? 요것도 뭐 대표 문제 하나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문제, 특히 2차 부등식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야. 는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만 딱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물론 부등호 방향도 중요하긴 한데, 자, 는이 안 붙어 있는 요거의 해는 당연히 요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4 이하라는 것은 는이 붙어 있는 부등식의 해가 될 것이다. 요 정도만 딱 파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쪽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위의 식은 5x-a 2x-2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좌변으로 넘기면 3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a를 넘기면 a-2가 될 것이고 자 그래서 x라는 것은 3분의 a-2가 나왔다. 아 그러면 x가 3분의 a-2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 그래서 요 놈이 2가 되어야 되는구나. 넘기면 6 따라서 a 값은 8 바로 연산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3x가 바로 넘기면 되겠네. x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러면 2x가 될 것이고 1 플러스 b 그럼 x라는 것은 2분의 1 플러스 b 이하다. 그렇게 나왔네. 자 그런데 해서 x가 4 이하라고 되었죠. 그러면 얘가 4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넘기면 8, 1 넘기면 7 b는 7 그래서 a 플러스 b는 15가 되겠구나.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 전혀 없죠?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처음으로 고등학교 올라와서 가장 헷갈려하는 이거에서 이제 조금씩 헷갈려하는 유형이 되겠죠. 이제 해를 갖는 아니면 해가 없는 해가 없다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부동 방향에 반대거나 아니면 겹쳐지더라도 하나가 구멍 적어도 하나가 구멍 뚫린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미지수에 대한 범위를 찾으려고 하면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몇 개 정도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수직선을 나타내 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만들어 가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 상중 문제가 있으면 해주려고 했는데 상중 문제가 없네. 그래도 제일 아래쪽의 것이 어려울까? 제일 아래쪽의 거 해보지 뭐. 소수점까지 나왔네. 당분간 그 날씨가 조금 많이 춥대.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춥대. 그러니까 조금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얘기할 것은 너희가 지금 2차까지 다 맞았지? 그지? 자, 법적으로는 부모님, 지금 우리 학원에 많거든? 부모님이 확진이 된 학생이 많아. 근데 보건소에 전화 왔대. 부모님이 확진이 되었더라도 그 간이 검사 키트로 학생이 음성이 나오면 일상생활을 그냥 해도 된대. 좀 이상하지 않냐? 아니 하루는 나갔다 들어왔어. 그럼 또 위험하잖아. 그럼 매일 검사를 하는 게 아니래. 한 번만 하면 된대. 나도 지금 4개를 샀거든. 4개를 샀는데 하고 우리 저기 영화관에 오려면 검사를 하고 음성이면 오래. 근데 매일은 아니고 한 번. 그것도 한 번만이래. 그것도 이상해. 내가 확진된 게 아니고 그냥 거기는 무조건. 키트 내가 4개를 샀는데 3만 원? 하나에 7,500원 꼴이죠? 생각보다 비쌌대. 그래도 뭐 검사를 해야 되면 뭐 사놓는 건 괜찮은데 없어. 잘 안 팔아. 와.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될까? 그게 참 애매해. 물론 법적으로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학원 와도 돼. 근데 좀 위험해. 그럴 때는 스스로 조금 이게 뭐 줌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영상으로 하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건 좀 서로 양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보자. 첫 번째 시계. 2를 굳이 곱할 필요 없죠? 얘 넘겨보자. 그냥 넘겨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x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런 정도가 만들어지겠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5분의 2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x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에 의해서 얘는 a 플러스 1로 바뀌면서 그냥 5분의 2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
일단 아직 잘 모르겠어. 냅둬. 그 다음에 이쪽은 모든 항에 1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0점이라는 것이 그냥 없애고 시작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러면 저변을 전개했더니 얘는 10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4가 되었네. 자, 좌변으로 x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7x 우변으로 상수항을 넘기니까 마이너스 14. 그럼 얘는 확실하네. 미지수가 없네.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x는 2 이하가 됐죠? 자, 그러면 수직선을 생각해보면 일단 항상 무조건 알고 있는 것을 먼저 표시합니다. 2라고 된 거를 색칠하고 이렇게 해주겠네, 그지? 자, 그런데 구멍 뚫려 있는 걸 조심해서 생각한다. 이 값 자체를 봤을 때 얘보다 초가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무조건 해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도 하나는 색칠돼 있지만 하나는 색칠 안 돼 있으니까 얘도 상관없다. 그런데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5분의 2 a 플러스 2라는 거, a 플러스 1이라는 값이 2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 2보다 커도 되고 2하고 같아도 되고 2보다 작지만 않으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1이라는 것은 5가 될 것이고 a는 4 이상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값이라서 4라는 값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되었죠? 활용? 소금? 그래. 왜 소금 못하자? 소금, 원가, 정가, 고속시. 맨날 할 때마다.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게 그거 같아. 원가, 정가 중에서는 X%를 인하하였다가 안 팔려서, 인상하였다가 안 팔려서 2X% 인하하였더니 이익은 얼마? 이익은 한글로 얘기하면 뭐야? 이게 한글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한글로 표현하면 뭐와 뭐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내가 이익을 본대. 그럼 그 이익은 뭐에서 뭐를 빼는 거니? 네.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는 거죠. 들여온 금액을 빼면 이제 내가 그만큼 이익이 남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 우리 저녁이 요거 이익하는데 죽을라 그래서 오죽하면 밥 먹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이익은 뭐야? 우와, 야 밥이 넘어가냐? 와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항상 소금물에 관한 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만 알고 있어도 그거를 넘겨서 이항시키면 다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농도라는 것은 퍼센트죠. 소금 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농도는 퍼센트니까 100을 곱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소금의 양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은 요거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100을 나눠주겠네. 그래서 100분의 농도, 그 다음에 분모를 넘겨줘야 되겠네. 곱하기 소금 물의 양. 그래서 이제 공식은 좀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 있을 것 같은데 활용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죠. 자, 저한테 했던 방식이죠. 16% 200g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소금을 더 넣어서 몇 g인지 몰라. Xg을 더 넣어서 농도가 20% 이상, 그 다음에 25% 이하로 만들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뭘로 가야 되는 거야? 농도로 가야 되는 거네, 그지? 농도로. 자, 그러면 농도 20이라는 것은
농도 25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소금물 전체 소금물의 양은 무엇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렇지. 200g 있는데 소금 xg을 더했으니까 전체 양은 200 플러스 x가 되겠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것은 여기에도 일단 일정 양의 소금이 있겠죠? 요 소금의 양과 요 소금의 양을 더한 게 분자로 와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소금의 양은 요걸로 가야 되겠죠? 100분의 농도 16 곱하기 소금물의 양 200 플러스 여기에 소금의 양 x. 너무 힘든데? 자, 두 줄씩 가야 되죠. 자, 모든 항에 일단 200 플러스 x를 다 곱해줄게. 이렇게 하고 출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왼쪽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일단 전개를 하고 보자. 곱해주죠? 4000 플러스 20x. 그 다음 여기는 일단 이거 없어지고 얘는 32입니다. 그럼 100을 곱해주죠? 3200 플러스 100x. 얘도 정규화가 되겠네. 그냥 다 전개한 거야 그냥. 그러고 나서 하자. 자, 이쪽을 봤더니 열로 넘길게. 80x. 저쪽을 넘기니까 800. x는 10 이상 이렇게 딱 나왔다. 그 다음에 이쪽을 할 때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놨겠네. 75x 넘어가니까 1800. 나눠지나? 계산해봐. x는 뭐야? 암산으로. 대단한데? 못하겠어. 23? x는 23 이하. 24. 알았어. 빨리 얘기해줘. 더 넣어야 할 소금의 양. 이렇게 하면 딱 끝나겠네. 그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진짜 짠한데? 소수령이면 이렇게 적으라고. 전에 한번 이게 이렇게 지금 여긴 아닌데 잠실에서는 10g 이상 24g 이하 요거 때문에 1점 반점 됐습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나는 분명히 가르쳐 줬다. 소수령이면 이렇게 적으라고. 감점 점유를 그냥 다 없애버려야 돼. 치사한 학생.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이제 쉬운 건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아니 5번 유형은 중요했었죠. 7, 8, 9, 10 정도. 11도 중요하네. 12는 초등학교 때 너희 했었나 모르겠다. 이거 애들 아무도 모르는데. 다 까먹었던데. 과부족. 몇 개씩 주면 몇 개가 남고. 다 주지. 다 잡았습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절대값이라는 것을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좀 복잡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우리는 이 내용은 알고 있겠죠? a의 절대값 씌운 거나 마이너스 a의 절대값 씌운 거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이제 푸는 방법들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절대값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하고 만약에 3 이런 게 나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풀어도 솔직히 상관은 없거든. 근데 쉽게 하려면 얘를 어떤 걸로 바꾸냐면 부호 반대해가지고 x 마이너스 2로 하는 게 나중에 부등식을 푸는데 좀 간편합니다. 그래서 x의 개수가 만약에 음수면 그냥 여기에다가 모든 항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x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주고 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거고, 이런 거 일단 예를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부등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가볼게.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 두 번째. 자,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3이라는 숫자보다 작아야 되는 정수 쪽만 생각을 해보자. 정수 쪽을 생각해보면 풀마 2, 풀마 1, 0 이런 것들 3보다 작은 숫자들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x라는 것은 얘 일단 는으로 생각했을 때, 얘를 는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값 씌워서 3 나오는 건 뭐냐? 풀마 3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사이값 부등호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2차 부등식에서도 똑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3보다 커야 되겠대. 그럼 무수히 맞죠? 풀마 4, 풀마 5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똑같이 절대값 씌워서 3이 되는 건 풀마 3인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나가는 것은 x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나가는 것은 x값이 3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절대값 씌운 값을 두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다. 그래서 사이가 아니고 양쪽이라고 해서 우리는 가장자리라고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의 약속이야. 다른 데서도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아닌 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나타내고 3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등호가 나오면 사이값 부등호, 이런 부등호가 나오면 양쪽 가장자리,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다, 가장자리 부등호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아니라 x에 관한 식이 있더라도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하나씩 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요거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하면 되죠? 얘가 뭔지를 몰라. 근데 절대값 씌워서 6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작으니까 사이값이죠. 그래서 가운데 안에 들어있는 식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2x-4. 요 안에 들어있는 이놈이 마이너스 6하고 6 사이 있기만 하면 저 식은 항상 성립하겠구나. 그러면 얘도 3개짜리 부등식이니까 두 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가운데만 x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없애주면 되겠죠. 모든 항에 4를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x의 개수를 해결해 줍니다. 모든 항에 2 양수를 나누죠. 그래서 얘가 a값, 얘가 b값 이런 식으로 사이값 부등호로 풀 수 있는 문제 하나 정도가 되겠죠. 자, 나는 한 가지를 더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사이값 부등호, 그래서 두 값 사이, 가장자리 부등호, 그래서 작은 값보다 작고 또는 큰 값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얘가 합쳐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게. ax 플러스 b 적기가 좀 귀찮아서 어떤 fx라는 것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한꺼번에. 원래 방법은 이렇게 하나 풀어서 가장자리 부등호 한번 하고 이렇게 하나 풀어서 사이값 부등호에서 연립 부등식이니까 공통 범위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귀찮습니다. 센 애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만 없어서 그래.
그래서 요거는 두 종류로 갑니다. 일단 가운데 fx가 오는 것도 맞고 이렇게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절대값을 떼고 얘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a, b 또는 무조건 붙여야 됩니다. 또는 그런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가 2고 얘가 3이면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이 더 작은 거기 때문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두 개로 풀어줍니다. 저건 또는이니까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조금 하나 더 기억했으면 좋겠네. 자, 없는 거니까 새로 하나 공식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풀었습니다. 자, 물론 연립부등식처럼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해도 상관없죠? 자, 똑같이 가볼게. 일단 위의 식을 먼저 하는 거야. 그냥 절대값 신경 쓰지 말고 풀어. 1, x-2, 3. 그랬더니 모든 항에 2를 더하겠죠? 3, x, 5. 첫 번째 범위가 하나 쭉 나왔고 얘 여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2 하고 여기까지는 그대로 해라. 근데 1하고 3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3이 더 작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요거의 부등식은 모두 다 2를 더하죠.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 x 1. 그래서 두 번째 식도 나왔는데 얘는 또는이야. 연립부등식이 아니고 공통범위가 아니고 둘 다 다르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없어서 한번 해준 거죠. 됐죠? 두 가지 풀이를 하겠습니다. 정석 방법입니다. 자, 절대값이 있을 때 상수가 아니라 식이 나왔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절대값이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을 순서대로 결정을 할 겁니다. 항상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x에 1 집어넣으면 0 되네? 그러면 x가 그 숫자보다 작을 때랑 x가 그 숫자 이상일 때랑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시킵니다. 자, x가 1보다 작은 거 만약에 0을 집어넣었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음수네. 그러면 음수일 때는 절대값을 풀 때 부호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 자, 저쪽으로 넘겼더니 x를 마이너스 4x 하고 마이너스 2. 그랬더니 x는 2분의 1이 돼버리네. 그런데 부동호 방향 반대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항상 우리는 범위를 해놓은 전제 조건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공통 영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는 2분의 1 이상 x는 1 미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저 해가 나왔대. 근데 또는 이거 얘기야. 1 이상일 때 1 이상이면 저 안의 값은 0 이상입니다. 0 이상이면 그대로 풀릴 겁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0 x는
0 이상이 돼버렸네. 분수로 나눴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 조건 하에서 출발했죠? 그러면 얘와 겹쳐지는 범위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0 이상인 거하고 1 이상인 거하고 1이 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애는 x는 1 이상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저기에 적은 것은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는은 집합에서 합집합입니다. 아, 그러면 마지막에 나온 요 두 개를 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으로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합해 준다라고 얘기했어. 2분의 1과 1이 있는데 위에 거는 2분의 1을 포함하고 1을 제외시켜 버렸어. 근데 아래 거는 1을 포함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버렸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주면 그냥 이거가 돼버리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x는 2분의 1 이상 이렇게 딱 나오겠죠. 자, 절대값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이 절대값이 보이면 그 값들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절대값이 한 개면 범위는 두 개, 절대값이 두 개면 범위는 세 개. 항상 하나 더 많은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절대값 두 개 정도로 시험 문제 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정도의 풀이를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정석풀이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서술형에는 전부 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우변이 상수항이 아니라 식이 나왔지만 얘가 사이가 부등호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있는 x-1이라는 것은 뭐 사이여야 된다. 얘가 아까 전에 3이었으면 -3 이상이고 3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얘 부호 반대한 거 -3x 플러스 1, 얘 그대로 가져온 거 3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연립부등식을 그냥 바로 생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이야 얘는. 그럼 얘 범위와 얘 범위의 공통 범위를 가야 되겠죠? 넘기면 -4x, 그 다음에 -2죠? 그럼 x는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얘 넘기면 -2x 0, x는 0 이상. 그럼 이 두 개 겹쳐지는 범위는 얘다. 이렇게 해서 바로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변의 상수가 아닌 식이 나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풀이로 가도 해는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수 x의 최소값이니까 2분의 1 이상의 정수의 최소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정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정석으로 하는 방법을 조금 계속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시험 때 가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정석 방법으로 좀 해줘야 되는 것들이 나왔네. 근데 조금 있게 만들려고 나는 이렇게 할게. 이제 여기 서술형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요건 제곱근 할 때 중3 초반에 요거 많이 배웠죠? 자, 우리는 얘가 있어도 이렇게 할 것이고 얘가 있어도 이렇게 할 거래. 그런데 우리는 절대값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편하니까 얘를 이쪽 방향으로 고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출발하는 게 좀 더 낫겠다. 그러면 3-x네? 제곱이 있고 루트가 있네? 그러면 요 놈 자체를 절대값 3-x로 생각해도 되겠네? 그런데 x의 개수가 양수가 아니야. 그래서 둘 다 부호 반대해서 그러면 요 놈을 절대값 x-3으로 생각해도 되겠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걸 가지고 가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런 식을 여기다 다시 한번 적을게. 절대값 x-3 플러스 2 x 플러스 1 하고 9 이거를 만족하는 걸 하시오라고 했죠. 자, 두 개죠.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든 x값을 구할 거야. 3이죠.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이 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첫 번째 범위,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 두 번째 범위, 그 다음에 3 이상 세 번째 범위. 그러면 모든 범위에 대해서 우리는 다 봐줬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항상 제일 작은 값보다 작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야. 그러면 요 사이에서는 작은 쪽이 플러스로 바뀌고 큰 쪽은 아직까지 마이너스고 가장 오른쪽은 둘 다 플러스로 이렇게 된다는 것도 머릿속에 좀 두고 출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좀 빨리 풀 거거든. 자, 그러면 서술형이니까 서술형 때는 이렇게 좀 많이 합니다. 요 표시로 조금 많이 해. 첫 번째, 전제 조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전부 다 음수야. 그래서 다 부등호 방향 부호를 반대로 풀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2 얘도 반대로 풀어야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식을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3x가 되죠. 3 마이너스 2니까 1인데 넘겨주면 8 되겠죠.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다. 됐니?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두 개 겹쳐지는 범위를 딱 구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나 나오겠네. 이거 적는 것만 해도 진짜 시간 오래 걸린다 이거. 두 번째. 요번엔 두 번째 범위 마이너스 1 이상이고 3 미만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가지는 것은 그대로 풀리고 쟤만 부호 반대로 풀리는 거죠. 0 집어넣으면 음수고 0 집어넣으면 얘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2 x 플러스 1 9. 정리하자. 마이너스 x 2x니까 x 3 2 5 넘기면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요거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이지만 4 미만하고 겹쳐지는 것은 얘가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 x는 3 미만이 공통 범위다. 안되면 수직선을 그려야 돼. 세 번째, 요거는 x가 3 이상. 가장 오른쪽에서는 전부 다 양수여서 전부 다 그대로 푸는 거야. 그래서 x-3 플러스 2 x 플러스 1 그 다음에 9. 자, x랑 2x가 있으니까 3x가 되겠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인데 넘어가면 1 더해지니까 10이 되겠죠. 그럼 x는 3분의 10보다 작다. 3 이상 3분의 10보다 작다가 해가 되겠죠. 3 이상 x는 3분의 10보다 작다. 자, 요거의 공통 범위. 자, 마지막에는 또는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이 세 개의 합집합.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초과가 됐다가 x가 마이너스 1 미만이었어.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서 계속 커지네. 3 미만이었어. 근데 여기서 3을 포함하면서 계속 커지네. 아, 3분의 10 미만이네. 그래서 3분의 10. 이거는 진짜 내가 푸는 방법을 알아서 이렇게 적으면서 풀어도 3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 되겠군.
다음에 하나 더 가볼게. 상중 문제. 와우. 두 개의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 안의 절대값은 3을 0으로 만드는 값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자, 두 개 이상의 두 개까지밖에 너희는 안 나올 거야. 근데 두 개의 절대값이 동시에 있을 때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안에 있는 절대값을 포함한 요 식을 만약에 그냥 A라고 해보자. 그러면 절대값 A가 5 이하가 되겠죠? 그럼 저 안에 뭐가 있든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냥. 절대값 복잡한 거 생각하지도 마. 절대값 A가 5 이하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니? A는 마이너스 5 이상, 그 다음에 5 이하 이렇게 하지 않았니? 얘를 머릿속에 생각할 수만 있다면 저 안에 들어있는 저놈 4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라는 얘가 마이너스 5 이상 그 다음에 5 이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를 머릿속에 두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절대값만 남게 순차적으로 갑니다. 모든 항에 4를 빼. 그쵸? 모든 항에 마이너스 1을 곱해. 여기서 뭔가 눈에 띄니? 얘든 범위는 항상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무조건 절대값을 씌우면 안에 뭘 집어넣든 0 이상이 되고 어떤 거 실수를 제곱해도 무조건 0 이상입니다. 얘는 항상 0 이상이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인 거 되니 안 되니? 얘가 0 아니면 무조건 플러스래. 0이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다. 되니? 되니? 플러스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되니? 항상 성립하고 있죠? 그래서 서술형에도 이거 적어야 돼. 연립부등식을 이렇게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요쪽에 있는 얘는 항상 성립. 그래서 x는 모든 실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쪽을 풀어야 돼. 연립부등식이야. 얘기했다. 요거 풀 때 아까 우리가 풀었던 거죠. x-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9, 9. 그럼 x라는 것은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2 되겠네. 자, 그러면 요 부분과 연립부등식이니까 이 부분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연립부등식은 공통 영역을 해주라고 했죠. 다 되는 놈과 일부분만 되는 놈과 공통 부분은 결국 요것만 생각해줘도 상관없긴 하지만 이거여서 공통 부분일 때 얘가 되는 거야. 얘를 생략하는 애들이 많아서 서술형에서 감점이 많이 됩니다. 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왼쪽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모든 실수, x는 모든 실수 꼭 적어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거 좀 잘 생각합시다. 이런 부분으로 아까 전에 0 플러스 얘가 얘 성립하니 얘가 얘 성립하니 이거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유형에서 1시간 됐네. 휴식. 이거 진도 끝나면 쉴게. 됐지? 근데 어디까지 나와요? 세계 유형 하면 한 달은 끝나잖아.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해줄 건데 자기가 쉬운 풀이대로 갑니다. 여기 있는
세 문제를 전부 다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x 플러스 아니 x 마이너스 2 자, 요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 자, 절대값은 항상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0 이상이 된다고. 됐니? 좌변에 있는 것만 보는 거야 지금. 좌변에 있는 것만. 그러면 얘는 플러스 값을 갖던지 0의 값을 갖던지 둘 중에 하나다. 됐죠? 0 이상이니까 끝난 거야. 자, 우변에 k 플러스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해가 존재하도록 해야 되네. 0이나 플러스가 뭐지? 그거 나간다? 플러스 이하이다. 성립할까 안 할까? 요거 보면 성립하니? 그 값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얘는 잘 몰라. 얘는 성립하니? 0이 플러스 이하이다. 성립하죠? 그러면 얘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는 해가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해가 존재하는 걸로 됐어. 3, 0 보자. 플러스는 0 이하이다.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0은 0 이하이다. 되니 안 되니? 되죠. 같은 거니까 는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래쪽 부분에서 성립하네. 마이너스 안 보자. 플러스가 마이너스 이하이다. 안 되죠? 0이 마이너스 이하이다.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어떤 것도 안 되네. 그래서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성립하든지 여기에서 성립하든지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성립하는 게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k 플러스 2라는 값이 플러스일 경우도 여기서 성립하고 0일 경우도 여기서 성립하니까 그러면 얘가 0 이상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적 해석을 한번 볼게. 자, 요식은 두 가지로 나뉘겠죠?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이 2입니다. 그래서 x값이 2 이상이면 그대로 풀려서 x-2가 될 것이고 x값이 2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부호 반대를 풀려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그래프적 해석은 이 놈은 어떻게 되냐면 요 2를 기준으로 우리 1대1 대응을 했으니까 여기에 2를 집어넣어도 여기에 2를 집어넣어도 0이죠. 그래서 요 점은 2,0입니다. 그러면 2 이상일 때는 x-2대. 그러면 기울기가 1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이네. 그럼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V자 모양, 절대값에 대한 1차는 다 항상 V자 모양입니다. V자 모양인데 앞으로 좀 빨리 할 거는 x의 개수가 1이야. 그러면 이쪽은 1, 이쪽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무조건 V자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가 2,0이다. 항상 요 절대값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요 꼭지점의 x좌표. 그 다음에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0. 이렇게 해서 그래프적 해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무슨 함수니? k가 숫자고 2를 더해도 숫자죠. y는 어떤 상수. 그래서 상수 함수입니다. 가로로 되는 거.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면 k 플러스가 이렇게 되면 요거 이하인 부분에 이 그래프가 있습니까? 없죠? 안 돼.
얘가 이렇게 되면 요거 이하인 부분에 그래프가 있습니까? 단 한 지점 있죠? 그 다음에 얘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돼도 아래쪽 부분에 있네. 되네. 아, 그래서 얘 값을 결정하는 k 플러스 2가 요 y 값 0이어도 되고 0보다 위쪽에 있어도 되고 그래서 0 이상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용은 그냥 이런 개념으로 풀어도 되는데 좀 그래프에 좀 익숙하라고 지금 요거도 한 번씩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에 좀 익숙해지라고. 그래서 이렇게만 풀고 싶으면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만 풀고 싶으면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조금 절대값 그래프를 나중에 많이 그려야 되거든. 그래서 조금 기억은 해놓으라고 조금 눈에 익으라고 하는 거고. 하나 더 가볼게. 마지막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풀어볼게. 자, 절대값 3x-4 플러스 2 요거에 대한 해석을 먼저 가보자. 일단 절대값 씌운 것은 0 이상입니다. 그죠? 그러면 2를 더하면 요 값은 2 이상의 값을 무조건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가 있습니다.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되겠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면 2 이상은 마이너스보다 크다? 성립하죠? 얘가 0이면 2 이상인 것은 0보다 크다? 성립하죠? 얘가 플러스면 2 이상인 것은 플러스보다 크다? 이건 잘 애매하죠. 그런데 2라는 게 만들어졌으니까 일단 얘네들은 되는 거고 이 플러스 중에서 2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2 이상인 것이 2보다 크다가 되니 안 되니? 얘가 2고 얘가 2라고 생각해봐. 제일 작은 거. 2가 2보다 크다?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안 돼. 그러면 1이라고 해보자. 더 작은 거. 2가 1보다 크다. 요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A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양수 중에서도 2는 안 되고 2보다 조금 더 작기만 하면 2가 1.9보다 크다. 이거는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보다 작은 값이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1보다 작은 양수여도 되고 0이어도 되고 음수여도 상관없고. 일단 원래는 넘겨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냥 해봤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만 되면 V자 모양이래. 그런데 개수가 3이래. 그러면 기울기가 3인 놈,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놈. 이런 V자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꼭지점은 뭐냐면 절대값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해서 3분의 4, 절대값 바깥에 있는 숫자 2, 3분의 4를 집어넣었을 때 2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a를 그으면 이 절대값은 a보다 크다. 항상 성립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a를 딱 그어버리면 요 지점 하나 때문에 다 큰 건 아니잖아, 그치? 안 되는 거죠. 얘는 되고. 그래서 a가 2보다 작다. 이렇게 판단해도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 이제 유형 11 나왔다, 얘들아. 되는 거 안 되는 거 3개 그려야 되는 거 나왔네. 상중 문제가 어렵겠죠? 상중 문제. 하고 조금 이해가 덜 되면 위쪽으로 가서 한 문제 정도 더 하도록 하자. 자, 일단 뭐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첫 번째 식부터 풀고 일단 부등식 그려볼게. 자, 2x 플러스 3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5 30 빼죠. 2x 뭐 이런 과정은 안 적어도 상관없겠죠. 너희는 마이너스 8 30 빼면 2 일어나면 x는 마이너스
다음에 두 번째 식도 풀어야 되겠죠? x-a라는 것이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 x라는 것은 a-4 이상 a 플러스 4 이하.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요거의 공통 범위를 했을 때 정수가 4개여야 됩니다. 그런데 A가 지금 자연수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너희는 필요한 만큼만 그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할게. 이렇게 되겠네. 됐죠? 야, 얘하고 공통 범위인 정수가 4개 나와야 되겠대. 이 하얀색 안에 정수가 4개밖에 없는데? 그지 않니? 그죠? 얘 하나만 놓고 봐도 이거 4개야. 아, 문제가 좀 이상하네. 원래는 더 있어서 이렇게 조금 해야 되거든? 갈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얘가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A가 1이면 어떻게 되겠니? A는 지금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A라는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4한 것 부분하고 플러스 4한 부분하고 여기 범위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겠죠? 딱 A를 기준으로. 되겠니? A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4만큼 관계 얘가 A 마이너스 4고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칸 관계 얘가 A 플러스 4고 됐죠? 자, 그러면 A는 자연수 값밖에 안 가지겠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일단 저 4개를 가지려면 이 왼쪽에 있는 얘가 요렇게 돼서 이렇게 가버리면 얘를 다 가지겠니 안 가지겠니? 가지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서 가지는 거 맞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버리면 얘를 빼버리니까 4개가 안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저 A-4라는 게 뭐보다 얘는 안 되고 얘 여도 되고 얘보다 작아야 되겠네. 마이너스 3 이하여야 되겠네. 일단 왼쪽 부분만 본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A 값이 1 이하가 나왔죠. 근데 A는 자연수밖에 안 된다며. 그래서 A 값은 뭐밖에 안 되겠는 거야?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확인 작업을 해봐야 되겠지.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이상 x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5. 아, 마이너스 3 이상이고 요쪽 어딘가에 5 이하래.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들어가는 거 맞구나. 확인 작업도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 8 차이 나는 거를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8 차이 나는 거. 아, 너무 문제 별로야 이거. 뭘로 하지? 바로 위에 것도 한 번 더 할게. 재미없네 이거. 좀 약간 좀 복잡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들어보자. 자, 얘도 일단은 오른쪽 편은 미지수가 없고 왼쪽 편만 미지수인데 뭐 신경 쓰지 말고 하나씩 가자. 모든 항이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2를 곱하면 4x 플러스 2a 6 마이너스의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 첫 번째 식. 자, x만 한번 봅시다.
플러스 x니까 넘어가면 3x가 되고 얘 계산하면 4죠. 4 마이너스 2a가 되겠네. 그러면 x라는 것은 미지수가 포함됐지만 3분의 4 마이너스 2a보다 작다. 다 나왔고 결과는 저거 상관없어. 과정은 필요 없잖아. 어우 얘는 6을 곱해야 되네. 18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x 2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식이 되겠네. 이건 좀 정리하고 가자. 18 마이너스 6 플러스 3x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x 얘 계산하면 12죠? 12 넘으면 마이너스 12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4 그럼 x라는 것은 크다 3분의 14 3분의 14 4점 얼마네? 자 그러면 알고 있는 것부터 가는데 얘가 더 크다 얘가 더 작다 공통 범위에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3개래. 얘부터 그려야 되겠네. 3분의 14 하고 자 그러면 정수가 3개래. 그러면 들어가야 될 것은 5 6 7 3개 들어가야 되고 8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자 마지막으로 표현을 해볼게. 자 요 값이 일단 뭔지 모르겠어. 는이 없는 겁니다. 는이 없는 겁니다. 요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 5, 6, 7에 다 들어가니? 7이 안 들어가죠.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버리면 비로소 7이 들어가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도 8은 아직까지 안 들어가는 거니까 7까지만 들어가네. 자, 그래서 두 정수 사이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3분의 4 마이너스 2a 라는 것이 7은 안 되고 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8까지는 상관없대. 그래서 8 이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모든 항에 3을 곱하자. 21 4 마이너스 2a 24 4를 다 뺍니다. 마이너스 2a 4를 빼면 17 20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a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7 이렇게 되는 거죠. 바꿨다 생각하고 지금 그냥 답을 적는 것처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요거라고 좀 생략하지 말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요거는 좀 실수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따로 별표는 안 쳤습니다. 이런 정도가 괜찮은 거 같은 거네. 자, 거의 다 됐다. 우리 저녁에 가르칠 때 그림 그려서 했는데 얼마 전에 한 거 같은데 이거를 왜 또 나온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자,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총 학생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나오는 것을 가운데로 둡니다. 자,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5명이 남는데, 자, 그림상 이건 안 그려도 돼. 3명씩 앉는데, 3명씩 앉는데, 3명씩 앉는데,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5명이 남았대. 그치? 자, 그런데 우리는 의자의 개수를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총 학생수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의 개수를 우리는 x개라고 일단 놓고 판단해야지. 그러면 x개가 됐으면 한 개에 3명씩 그러면 x개에 앉은 요 인원은 3x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5명이 남았죠? 그래서
그래서 총 학생 수는 3x 플러스 5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우리 저녁에도 이거 하니까 이해되더라. 자, 그래서 가운데 3x 플러스 5 이렇게 둡니다. 요 그림은 이해됐죠? 요건 지울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번에 4명씩 앉겠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했더니 의자가 몇 개 남았대? 하나, 둘, 3개 남았대. 요건 빈 의자야. 잘 생각해봐. 중요한 게 이거야. 그러면 요거 바로 전에 의자는 아무도 안 앉으면 4개가 남는 거잖아. 4명 다 앉으면 그래도 3개가 남는 거 맞지? 한 명만 앉아도 얘는 앉아 있는 거니까 빈 의자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명에서 최대 4명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할 수는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명이 앉아도 빈 의자는 3개, 4명이 다 앉아도 빈 의자는 3개밖에 없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4개를 다 빼버릴 거야. 자, 그런데 의자는 총 몇 개라고? X개라고 했습니다. X개. 의자는 정해져 있어. 똑같아. 4명씩 앉았대. 몇 개를 뺐니? X 4개를 뺐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의자는 X-4개의 의자가 남아있는 거네. 여기까지 꽉 찬 것까지. 됐죠? 자, 그러면 X-4를 했더니 남아있는 인원이 한 명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최대 4명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이름? 초딩 방식으로 설명했다. 나 맨 처음에 식을 그냥 이렇게 세워줬다가 왜 살을 빼? 막 이런 거야 나한테. 잘 봐. 이렇게 말로만 했어. 마지막 의자에 한 명이 앉아있으면 그래도 3개가 남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를 더 빼왔어. 왜 더 빼? 막 이런 거. 그림으로 해주니까 비로소 이해된다. 근데 이거 진짜 이 방법이 가장 쉬운 것 같아. 이 방법 말고 내가 뭐 설명해줄 방법이 없네. 연립 부등식 풀면 되겠죠? 풀어. 이거는 안 풀 거야. 지금 풀지 말고 같은 상중 문제를 갑니다. 잘 봐. 그래서 이 그림이 머릿속에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할 거야. 식을 이렇게 세우겠죠. 일단은. 그죠? 그리고 가운데 여기까지 와야 되겠네. 4명씩 타면 몇 대? X대 이렇게 해놓고 4명씩 타면 11명이 타지 못한대. 타지 못한다는 것은 남아있다는 뜻이야. 똑같은 말이야. 못한 거. 그래서 4x 플러스 1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5명씩 타면 이래. 그러면 5괄호 빨리 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5괄호 했을 때 두 대가 남는데 그럼 우리 몇 대를 빼야 된다고? 하나 더 많은 3대를 빼야 된다고. 2개가 남아있으니까 여기 몇 명 앉아있을지 모르니까 3대를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x-3 x-3 이렇게 식을 세우겠죠. 그러면 5명씩 앉았으니까 최소한은 무조건 여기는 1밖에 될 수 없어. 요 뒤에는 무조건 이 숫자가 오는 겁니다. 최대 5명까지 남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식을 좀 그림상 이해시키고 빨리 세우는 방법도 한번 해본 겁니다. 이게 뭐 과부족?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번째도 가보세요. 똑같아. 근데 조금 더 얘가 더 어려운데? 이런 형태로 계속 풀다가 갑자기 얘가 나왔네? 자, 그러면 또 사탕의 개수 x개? 총 사탕의 개수인데? 이걸로 x를 넣으면 안 되네? 뭘 x로 놔야 되겠니? 자, 우리는 조금 전에는 자동차에 사람이 이렇게 탄 겁니다. 쟤는 뭐니? 사람에게 사탕을 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자동차가 아까 x였지. 요 공간이. 요거를 x로 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줘야 돼요. 무조건 구하는 걸 x로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 x명. 자, 그럼 여기까지가 또 이거겠지. 가운데가 4개씩 나눠주면 12개가 남는데 그러면 4x 플러스 12인데 아까는 이상 이하를 했어. 근데 지금은 좀 신경 써야 돼. 자, 7개씩 나누어 준대. 그럼 7괄호. 7괄호.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 한 학생은 2개 이상 6개 미만을 받는데 그럼 원래는 7개. 쭉 와서 학생이 7개를 받았는데 마지막 한 학생이 2개 이상 6개 미만을 받는데 그러면 마지막 한 학생만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x-1 x-1 그리고 2개 이상 플러스 2 이상 6개 미만 플러스 6 미만 이게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네요. 첫 번째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일단 식은 안 세워줬습니다.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에서 조금 중요한 유형들도 좀 다르고 활용 문제를 좀 생각보다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나와 줄 그냥 시험 문제 못 봤는데 일단 해놓자. 고등식부터는 A 스텝을 해야 되겠군. 스물한 개 있네. 일단 8단원은 촬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